안녕하세요. 은하스타입니다. 오늘도 임영웅님 소식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임영웅님은 대중음악을 이끌고 있습니다. 트로트 가수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모든 장르를 소화하는 유일한 가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권위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이야기는 대중음악과 거리가 먼 하지만 어찌 보면 같은 맥락인 음악계의 권위자 분이 임영웅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은하스타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임영웅님이 생애 첫 OST에 참여를 한 드라마 KBS 신사와 아가씨가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 50회가 마지막이었는데 2회 연장을 해서 52회가 이제 마지막 회고요. 지금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신사아가씨 팀이 이제 코로나가 확진이 돼서 불가피하게 촬영을 좀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런 와중에도 시청률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볼까요? 45회 3월 5일 토요일이죠. 34% 기록했습니다. 이 전주에 비하면 정말 많이 올랐죠. 32%대였는데 이렇게 34%대로 뛰어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임영웅님 노래가 등장을 해서 더욱더 그게 이제 몰입할 수 있는 요소였죠. 막바지로 갈수록 여태까지 이제 갈등 요소가 더더욱 풀릴 텐데요. 에나킴과 단단이의 이야기, 또 영국이와 단단이의 사랑 이야기까지 앞으로 좀 임영웅님의 OST가 많이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윤의중 대학 교수이자 이제 지휘자 분께서 좀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자세히 보면요. 일단 이분의 양력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국립합창단의 예술 감독을 맡고 있고요. 또 현재 한세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화려해요. 2009년도에 오스트리아 세계 합창 올림픽에서 심사위원을 역임을 했고요. 또 2012년도에는 월드 콰이어 게임 국제 심사위원을 했습니다. 국제 심사입니다, 여러분. 또 거기에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는 수원 시립 합창단에서 예술 감독과 지휘자로 활동을 했고요.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국립 합창단 예술 감독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공연을 보면 엄청나게 많이 좀 하신 걸 알 수 있어요. 거제, 국립극장, 예술의 전당 등등 정말 다양한 곳에서 음악 활동을 좀 하시는 분인데요. 어마어마한 양력에 이제 음악계에서는 거의 우리나라의 손꼽히는 거장이라고 좀 할 수 있죠. 이분이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클래식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중음악을 하는 스타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게 무척이나 조심스럽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는 평소에 제가 이제 임영웅의 노래를 들었던 개인적인 견해의 임을 밝힙니다 라면서 조심스럽게 임영웅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대중음악과 성악은 호흡법 등 분야가 다를 수 있겠지만 음악이라는 큰 틀을 보면은 일종의 자웅동체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웅동체란 이제 두 가지의 성질이 이제 한기에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대중음악과 성악이 결국 이제 같다는 얘기를 좀 표현을 하시는 거죠. 임영웅의 경우 자신만의 색을 잃지 않으면서 노래를 한다. 그런 점에서 대중음악과 성악 등 특정 영역으로 나누기 이전에 또 한 사람의 굉장한 음악가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임영웅님을 음악가라고 좀 표현을 한 거죠. 소리, 가사, 전달력, 음악성, 연기력, 노래를 하면서 퍼포먼스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오페라 가수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가사 전달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임영웅은 그걸 굉장히 잘 해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사를 말을 할 때도 운율, 액센트, 강약이죠. 뉘앙스 등 3박자가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져야지만 가창과 음악의 질감도 배가 되는데 임영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어우러진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같은 곡이라도 어떤 가수가 부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느낌이 다른데 임영웅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통합적인 융합을 통해서 가사를 자신만의 감정을 잘 담아서 대중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이 몰입력이 엄청나게 뛰어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임영웅은 트로트뿐만 아니라 여러 장르를 멋지게 노래를 하고 있고 다채로운 그만의 독특한 표현 방법을 가진 가수이다. 유연성과 순발력이 음악가에게 굉장히 필요한 자질이고 무대에 오르면 예측 불허의 돌발 상황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성악계에서는 연륜이 좀 높은 성악가 같은 경우는 돌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를 하지만 경력이 짧은 성악가는 당황하는 거 좀 많이 볼 수 있다. 대중 가수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그러나 임영웅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무대에서 유연성과 순발력이 돋보이는 것 같다라고 딱 표현을 하십니다. 지금 이분이 자신의 전문 분야가 이제 성악 쪽이기 때문에 지금 성악과 대중음악이 다르지 않다, 차항동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임영웅의 음악성을 두루두루 다 잘한다고 좀 표현을 하고 있는 걸 좀 알 수 있죠. 또 돌발 상황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요. 임영웅님은 실제로 돌발 상황에서 굉장히 의연하게 대처를 하죠. 시상식에서 음향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임영웅님은 그 음향의 문제마저도 자신의 노래 실력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또 실제로 굉장히 큰 공연장에서 라이브를 할 때 인이어를 그냥 빼버리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인이어를 그냥 뽑아버립니다. 한 가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콘서트를 진행을 하는데 인이어가 고장이 났는지 들리지 않았다. 나는 공연을 하는 내내 손발이 떨리고 긴장을 했다. 그만큼 가수에게 인이어는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인이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내가 부르는 내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임영웅님은 그냥 자기 자신을 믿고 그냥 인이어를 빼버린 거죠. 그리고 고음을 폭발을 시켜버립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제 그만큼 자신의 목소리를 믿고 자신이 있다는 거죠. 또 이런 자신감이 나올 수 있는 계기는 결국 임영웅님의 끊임없는 노래 연습과 기본기가 밑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또 임영웅은 무명 시절 각종 행사와 노래 교실에서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죠. 돌발 상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유연하게 대처를 했죠. 그때의 그런 경험들이 지금의 임영웅님을 만든 성장 발판의 기회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렇게 한 분야에 이제 권위가 있는 전문가 분의 이제 임영웅님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정말 다 옳은 말씀이고 또 이렇게 임영웅님을 정말 세밀하게 잘 관찰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레전드 선배님들이 임영웅님을 인정해주고 칭찬을 해줄 때도 굉장히 영광스러웠는데 이렇게 어찌 보면 분야가 아예 다른 이렇게 성악 계통의 권위자 분이 임영웅님의 음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극찬을 한 대목을 보니 또 다른 임영웅의 매력을 좀 알 수 있고 임영웅님이 얼마나 음악적인 면에 있어서 뛰어난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계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나스탕상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